오늘 강의의 주제는 성평등주의 페미니즘입니다. 먼저 용어를 좀 보면은 섹스라는 것도 있고 젠더라는 거 있죠. 섹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섹스 롤즈나 뭐 섹슈얼 디비전 오브 레이버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성적 차이 뭐 이런 거 할 때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런 차이일 뿐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960 년대 여성학자들이 젠더라는 단어를 쓰고 어 구분해서 쓰면서 그런 인식을 갖자는 의미에서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같이 많이 혼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은 섹슈얼로 디퍼런스가 되지만 기저귀를 간다든가 양육은 꼭 여자들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이 그러나 여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사회형 사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젠더 롤이 된다는 것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생물학적인 차이고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된 차이인지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구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인류학자들이 그 뭐 외딴 섬이나 무슨 태평양에 있는 섬이나 아마존에 있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현대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서의 인류의 생활은 어떤 식으로 성적인 차이가 있는지 거기서 똑같은 게 된다면 그거는 생물학적인 차이고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거기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이는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차이라는 거 이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 anthropologist들이 그런 데를 가는 겁니다. 이 patriarchy는 rule by father라는 뜻이죠. 그게 가부장제라는 뜻인데 이제 matriarchy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 matriarchy에서 그러니까 patriarchy가 나타난 게 약 5천 년 전이라고 연구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레드너라는 사람이 1986 년에 출간한 The Creation of Patriarchy라는 책입니다. 이 레드너는 굉장히 그 페미니즘 여성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미국의 역사학자인데 미국에서 Women's History, Women's Studies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1963 년에 최초로 Women's History라는 강좌를 개설을 해서 했고 그리고 1966 년에는 이제 미국의 NOW라는 게 있는데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여성 협회 가장 큰 협회고 지금도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980 년대에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매디슨 제가 공부한 데죠. 예 교수로 와서 거기서 처음으로 미국 최초로 우먼스 히스토리라는 박사과정을 만듭니다. 이 최초가 많죠, 이 사람이. 그리고 우먼스 스터디스 센터를 어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최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디렉터를 이 사람이 맡으면서 여성 역사, 여성 학 이런 거를 미국에서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이 사람이 디렉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은 교육학이지만 부전공을 여성학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그 문 스터디 센터에서 하는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을 때 이 레드너가 그 세미나의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디렉터로.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옆자리에 앉아서 2 시간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을 때 저 만났는데 그 카리스마하며 그 자상하고 굉장히 친절한 아주 짙은 강한 인상을 저한테 남겨서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86 년에 쓴 The Creation Patriarchy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 책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인류가 5천 년쯤 전에 유목 생활을 끝내고 정책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팅과 애그리컬처로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한 장소에 정착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역할 분할이 생기고 여기서 파트리아키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헌팅이 남자들이 헌팅을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헌팅이 굉장히 위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작업인데 만약 아이를 데리고 여자가 없고 갔다 그러는데 아이가 울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 아이와 여자들은 집 근처에 남아서 애그리컬처 농경 이쪽으로 가고 남자들은 이제 단체로 헌팅을 가게 되는데 헌팅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지역을 가야 되고 그리고 팀워크로 해서 조직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남자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지오그래피컬리도 지리적인 지식도 많이 얻게 되고 정보도 더 많이 수집하고
팀워크하는 오르가니제이션 스킬도 배우고 이러면서 남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여기가 그렇게 해서 패트리아키가 시작됐다고 라는 주장을 하고 이것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성평등주의. 근데 페미니즘을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성주의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성주의 하면 마치 여성이 중심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성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엔타이 맨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성평등주의가 더 적합한 번역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성 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 여러 가지 이번에 웨이브가 왔어요. 웨이브라는 건 이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first, second, third wave를 하고 최근에는 뭐 fourth wave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인터넷 이게 생기면서 인제 최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fourth wave라고 하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 그 first, second, third wave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 세기에 일어난 특히 여성 운동을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일런트 레보루션이라고 불러요. 레보루션이라는 건 완전히 그 사회 구조나 정치 구조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뀌는 거죠. 이렇게 뭐 프렌치 레보루션처럼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이런 뭐 아메리칸 레보루션 이런 식으로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데 여성 운동은 그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 구조나 정치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레보루션처럼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온 것이라고 보고 그 영향력이 지대한 어떤 사람은 여성 운동 페미니즘이 20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일런트 레볼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여성 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나와요. 페미니즘들이. 그래서 리버럴, 레디컬, 소셜리스트, 포스트 스트럭처럴 페미니즘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걸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럴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이런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거야.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없이 개인의 조건에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키가 크든 작든 뭐 어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개인이 있어도 인간은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주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별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운동이 시작할 때는 리버럴 페미니즘이 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주장하는 기본적으로 equal opportunity 를 보장하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여기서는 이제 많은 것에 여성들이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자도 남자처럼 잘할 수 있다. "We are as good as men." 라고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First Wave Feminism이라고 부르고 그걸 시작한 것은 Suffrage Movement 참정권, 투표권 운동입니다. 그거로 시작해서 Equal Rights Movement로 이어지는 특히 교육에 있어서 Equal Rights 기회 균등을 위한 Equal Rights Movement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여성들한테 우선 열려야지 교육을 받아야지 뭐 취업이나 이런 사회에 나가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에 대한 기회 균등 이퀄 오퍼튜니티를 주장하는 것이 처음으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먼 서프라지먼트가 말하자면 여성 운동의 시작을 그거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18 세기부터 여성들이 투표권을 달라는 참정권 운동이 시작됐는데 뭐 나라마다 시작하는 시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시작된 게 그 정도 되고 이게 성취되는 데까지는 뭐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투쟁을 해서 처음으로 여성의 투표권을 준 나라가 노르웨이 1913 년이고 그 이후에 인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북미 국가들이 1910년 20 년대경에 투표권을 갖게 되고 아시아의 나라들은 보통 1940 년, 50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국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신생 독립국가로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국가가 형성되면서 투표권도 같이 갖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노스 코리아가 46년 남한이 48 년에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women's right movement 참정권이 여성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의 처음 시작은 1848 년에 세네카 폴즈라는 데서 열린 그 컨벤션 대규모 집회 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성 운동의 시작이고 지금도 뉴욕에 가 보면 이 세네카 폴스 이 장소가 컨벤션이 있던 장소가 역사적인 곳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도 방문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을 연 사람이 엘리자베스 스탠턴이라는 여성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과격해요.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마르크시스트이면서 페미니스트이면서 굉장히 과격한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이 여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저서도 많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미국 메인스트림에서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수잔 B 앤서니처럼 유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과격해 가지고 미국 백인들이나 백인 남성들에게는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인물이고 수잔 B 앤서니는 인제 엘리자베스 스탠턴을 만나게 되면서 인제 참정권에 참여를 하고 여성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돼 원래 교사 출신이었는데 이게 되고 그러는데 스탠턴처럼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고 특히 남성들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메인스트림에서는 미국의 삼정권 운동 여성 운동가 하면 수잔 B 안토니는 알지만 엘리스 스탠턴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완달러가 지폐인데 대부분 지폐로 사용을 하는데 코인도 있긴 있어요. 많이 쓰진 않지만. 그 코인에 완달러 코인에 들어간 인물이 바로 수잔 B 안토니입니다. 네 그런 리버럴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참정권도 취득을 했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이퀄 라이츠 무브먼트가 되면서 한 50 년, 60 년을 거치면서 제도적인 차별이 거의 없어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퀄 오퍼튜니티를 어 이뤄냅니다. 음 그게 아마 마지막으로 못 일어나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군대하고 아미하고 캐톨릭 처치 신부들은 아직 여자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만 빼고는 대부분의 제도적인 차별은 없어지면서 여성들이 이퀄 오퍼튜니티를 얻었는데 그런데 여성 평등이 됐냐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 면에 있어서 남자 여자에 있어서 격차가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하는 데한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깨우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페미니즘을 이끈 책이 베티 프리단이 쓴 1963 년에 출간된 The Feminine Mystic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책이에요, 여성 운동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 한 거는 서버브에 사는 미들 클래스 칼리지 에듀케이티드 우먼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버에서 좋은 집에서 병원도 넓은 데서 애들 둘의 남편의 어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씩 이러면서 최근에 전자 제품도 쓰고 뭐 이러면서 부족할 것이 없을 그런 여자들 조사를 해 봤더니 알 수 없는 헤드에크에 시달리고 그리고 굉장히 언해피하고 공허한 느낌을 갖고 살고 있어서 '왜 그런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인제 미스테리하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페미니스트이라고 부르는 이런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퀄 오퍼튜니티로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not enough 하면서 여자들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뭐 자아 실현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하면서 이 세컨드 웨이브 페미니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 년대 80 년대에 이제 여성 운동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이거를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데 그전에 리버럴 페미니즘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과격하고 다른 접근 방식이 다른 인식이고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주장을 왜 여성들이 기획 운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이룩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사회의 룰 오브 게임이 남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t is men's world after all. 그러니까 남성성이 사회의 기준이고 그거를 사회에서 보상을 하고 여성은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열등하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aggressive, confident, independent, competitive, hierarchical order 이런 식의 속성이 남자들의 속성이 더 속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와 좀 반대되는 경향을 예를 들면 뭐 independent 보다는 dependent하고
컴패티티브 하는 것보다는 코어퍼레이티브 한 거를 좋아하고 로지컬하기보다는 이모셔널한 면이 많고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게 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라 열등한 거로 그렇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리버럴 페미니즘의 접근 방법에 반박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하려면 남자처럼 돼야 되는 위에 말한 그런 속성들을 가진 그런 걸로 되려고 하는 것이 리버럴 페미니즘의 접근 방법인데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이 되겠죠. 이 여자이면서 남자보다 어 오바마보다 훨씬 더 남성성을 많이 보였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보고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려고 하려는 접근 방법이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아예 사회의 룰 오브 게임을 바꿔서 남성 중심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aggressive, competitive 이런 거보다는 caring, nurturing, human relations 뭐 이런 걸 따지는 여성들 이모션도 보는 이런 여성성이 더 사회적인 평화가 그래서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세계가 더 평화적이게 되고 전쟁이 더 덜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과 남성의 기본적으로 사회 특히 경제적인 마켓에서의 차이는 출산이 원인이라는 거죠.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서 직업 생활이나 생활에서 단절도 생기고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 그리고 축산, 육아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 하는 거는 여자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출산과 여성을 출산과 양육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해요. 근본적으로는. 물론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만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평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출산은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 꼭 여자가 출산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튜브 베이비라든가 얼마든지 테크놀로지를 그걸로 해결할 수가 있고 양육은 뭐 공공화를 하는 양육 소라든가 아니면 남녀가 공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을 출산과 양육으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인제 다른 식으로 리버럴 페미니즘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주의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이 1960 년 70 년대 이때 나타나는데 레디컬 페미니즘은 사회 전반으로 좀 일반인들한테 운동으로서 전파가 된 반면에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은 이 학계에서 음 학문적인 이론적인 논쟁으로 그치고 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 년 70 년대 레디컬 페미니즘도 있었지만 다른 한 이론으로서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이 대두를 하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막시즘의 기초를 두고 패트리아키를 이해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에요. 바탕에 근데 그전에 이제 막시즘은 초기부터 패트리아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앵겔스도 패트리아키에 대한 책을 썼고 레닌도 무먼의 해방 이런 책도 쓰고 그리고 그 커뮤니스트나 소셜리스트에 대한 나라들 뭐 소련, 쿠바, 뭐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이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그 여성 문제나 페미니스트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초기에 그런 노력들을 한 거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스트의 주장은 인제 어 패트리아키는 오랫동안 존재했었죠 이미. 캐피탈리즘이 나타난 거는 근대니까 뭐 16 세기, 17 세기 이때니까 캐피탈리즘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어 캐피탈리즘이 나타나기 전에 패트리아키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캐피탈이 등장했을 때 패트리아키를 같이 수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됐다. 그래서 이거를 patriarchal capitalis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피탈리즘에서 노동자를 할 때 뭐 productivity가 똑같으면 남자와 여자를 임금을 달리 줄 필요도 없고 뭐 직위를 달리할 필요도 없죠. 뭐 잘하는 사람을 직위를 하려면 패트리아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일을 해도 남자한테 더 월급을 많이 주고 그리고 여자가 노동력이 더 싼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안 하고 남자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패트리아키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게 퓨전이 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패트리아키 때문에 성격이. 따라서
여성 평등을 이루려면 패트리키아만 공략을 해서는 안 되고 캐피탈리즘 자체를 없애야만이 패트리아키도 사라지고 여성 평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즘의 주장이었어요. 그게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1960 년대 70 년대에 그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 비판,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자신들을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와 젠더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클래스는 그러니까 캐피탈리즘과 젠더 패트리아키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전에 마르크시즘은 그러니까 퓨전이 돼서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소셜리스트 페미니스트 이때 와서는 그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시스템 따로 다른 별개의 그런 시스템이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패트리아키는 그냥 캐피탈리즘 안에 있는 하나의 뭐 편견이라든가 하나의 사고라든가 아이디올로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패트리아키로 인해서 material base가 있다는 거는 material benefits, interest를 가지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캡 캐피탈 아까 말했듯이 뭐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가 더 싸면은 여자를 고용하면 남자 대신 여자를 고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남자를 고용하는 것은 패트리아크로 인해서 남자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머티리얼 베이스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패트리 성평을 이루는데 남자들이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 편견을 없애 가지고 '아 남자 여자는 이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은 패트리아키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리버럴 페미니즘이랑 간단히 보는데 여기서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서 그걸 안다 하더라도 인지한다 그래도 패트리 패트리아키를 없애지 않는 것은 남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손해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캐피탈리즘만 없앤다고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캐피탈리즘과 패트리아키를 둘 다 공략해야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연구에서 특히 많이 된 게 인제 도메스틱 레이버 가사 노동에 대한 연구가 재미나게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이 무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그걸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자본가한테 돌아가는 이익을 주는 그런 형식이다. 그래서 만일에 여성이 가사 노동을 무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얼마 될까? 왜냐하면 그러면 남자들이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쿠킹 뭐 클리닝 뭐 육아 뭐 이런 것들 전부 본인이 해야 된다면 사람을 써서만 일한다면 그 다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계산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사실은 노동자 임금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될까?' 계산을 했는데 그게 너무 높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는 뭐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성들의 가사 노동도 가치가 있다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논의들이. 인제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리버럴 페미니즘이 있었고 레디컬 페미니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레 레디컬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이 풍성을 하다가 한 2-3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third wave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데 1980 년대 후반부터 1990 년대에 젠더에다 레이스의 를 섞는 그런 레이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면서 화이트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끈 사람이 이제 벨 훅스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어 영문학자고 작가고 액티비스트고 블랙 우먼입니다. 이 사람이 어 다른 정보는 그렇고 1984 년에 자기 굉장히 작품을 많이 썼어요. 엄청난 작가라서 저서가 엄청 많은데 그중 거의 초반에 출간된 책이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라는 책을 1984 년에 출간했는데 이거는 이제 From Margin이라는 거는 블랙 우먼이니까 블랙이 마진이었는데 그거를 페미니스트 티오리에서 센터로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책으로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 포스트 스트럭처럴 third wave 페미니즘을 이끈 그런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 페미니즘을 비판을 하는데 화이트 페미니즘은 그동안 college educated middle class 화이트 우먼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상대하는 거는 화이트 맨이에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맨과 동등해지고 싶다.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지위에 못 오르고 월급도 못 받느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남성과 동일한 취급을 해 달라. 남성과 동일시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남성이 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되면서 남성과 싸우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all women, sisters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 중에 화이트 woman도 있고 블랙 woman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우리는 모두 여성으로서 동일한 공통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라는 그런 가정을 암암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 훅스를 비롯한 사람들이 화이트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문제는 화이트 우먼하고 non 화이트 우먼들이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싸우는 상대도 다르고 어 다시 말하면 블랙 우먼한테는 블랙 맨이 적이 아니에요. 화이트 맨을 상대로 싸울 수는 있지만 어 일반적인 맨이 전부 다 적이 되거나 아니면 블랙 맨이 적이 되지 않는 거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레이시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블랙 맨은 어 말하자면 핍박받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싸우기보다 블랙맨하고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화이트 우먼보다는 블랙맨이 더 가깝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블랙 우먼한테는 레이시즘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유명한 말인데 black first, woman second 그런 입장인데 그 화이트 우먼은 그냥 white first 아니다 woman first and woman first second가 되죠. 예 화이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third wave는 이제 블랙 우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히스패닉 우먼,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먼, 아시안 우먼 주로 이렇게 non 화이트 우먼의 운동의 여성 운동을 이끄는 어 그런 움직임이 되는데 아시안 우먼은 조금 틀리긴 한데 하여튼 어 근데 이때 인제 1990 년대에 이런 non white woman feminist movement가 일어날 때 학문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스트럭처즘의 영향이 어 아주 심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 third wave feminist는 포스트 스트럭처즘의 이론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론이나 접근 방법이 그 지식과 patriarchy의 관계를 다루는 식으로 다루는데 왜냐하면 포스트 스트럭처즘은 기본적으로는 knowledge와 파워, 그것도 모던 파워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포스트스트럭처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포커에서 공부했듯이. 그걸 따라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knowledge와 콜로니얼 파워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조금 이론이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에드워드 사이드 뭐 이런 사람들이 리딩 학자였고 포스트럭처럴 페미니즘은 knowledge와 patriarchal 파워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터러처 같은 데서 제인 에어하고 에서 그 제인 에어하고 대비되는 여성으로서 그 다락방에 갇혀서 살던 그 크레이지 우먼이 나오는데 크레이지 우먼은 화이트 우먼이 아니에요. 어 뭐 중미나 남미에는 이제 다크 스킨 컬러 우먼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먼과 콜로니얼리즘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어떻게 대체해 나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페미니즘이 오는 동안에 이제 1990 년대 후반 80 년대부터 생기는 현상이 이제 리액셔너리 무브가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수화가 됐어요. 영국에서 thatcher, 미국에서 레이건이 80 년대에 등장을 하면서 그 90 년대 이때 오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보수화가 되고 진보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자유주의 뭐 시장화 사유화 이건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리고 공공 분야에 있어서 리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중심이 됐던 게 웰페어 리폼, 에듀케이션 리폼, 헬스케어 리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사유화하고 시장화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생기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도 1900 번부터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를 기본적으로 뭐 맨 헤이터스, 펜 쓰고 담배 피고 결혼하기 싫어하고 애들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타부시하는 그런 이미지를 타부시하는 그런 게 등장을 하면서 하고 맨스 무브먼트라는 것도 등장을 해서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같으려고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absurd한가 그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를 주장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저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비너스 이런 책도 나오면서 다른 거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틀렸다고 공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운동이 타부시 되고 많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여성 평등은 찬성하지만 난 페미니스트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왜냐하면 페미니스트가 bad word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강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고려하고 논의할 점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그러면 성격차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교육 기회, 뭐 대학 진학률 이런 거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당한 정도 격차가 없어지고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공 분야라든가 교육 내용, 교과서에 있어서의 성 역할이라든가 교육 내에 있어서 남성 지배 구조라든가 뭐 진로, 취업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도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성 격차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